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박동원입니다. 사각지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주위를 게을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잦은 곳, 이런 표현을 한 곳이 바로 사각지대죠. 이런 사각지대가 우리 몸 안에도 있습니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아차 하는 바로 그곳, 췌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매주 보시는 분들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췌장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여쭤보면 위 뒤쪽에, 그죠? 여기 맞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췌장이 무슨 일을 하나요? 라고 여쭤보면 아리까리 하시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30분 뒤에는 저보다 더 췌장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노지훈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의어려운 소화기내과 노지훈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는 췌장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이십니다. 자, 선생님 아까 제가 첫 질문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췌장은 위치가 네. 위 뒤에 있다라고 그냥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까,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췌장의 위치를 알기 전에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먼저 좀 이해하면 그럴까요? 조금 더 그 위치가 왜 그렇게 있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거기 있을 만한 이유가 있군요. 네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네. 음식이 식도를 거쳐 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위로 내려오면 위산에 의해 음식이 죽과 같이 분해가 되고 맞습니다. 십이지장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간에서는 담즙이 분비되고 예. 췌장에서는 아밀라제, 리파제라는 소화효소가 분비되게 됩니다. 이러한 소화효소가 예. 당간과 췌간이라는 예. 가늘고 긴 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고 이 소화액에 의해서 음식물은 물과 같이 우리 네.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분해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게 췌장은 이러한 유기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 위에 뒤쪽 편에 위치하고 간 뒤쪽에 좌측 하방에 예. 그리고 십이지장 바로 옆에 예. 붙어 있게 됩니다. 즉 우리 몸에 간과 위와 예. 십이지장에 둘러싸여서 예.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딱 거기 있어야 하는 이유는 위를 비롯해서 간과 췌장에서 여러 가지 소화 기능이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딱 거기 위치를 소화 하고 있는 기능의 거죠. 중추가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췌장이 이제 어디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거기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네네. 아마 소화하고 관련이 된 것 같은데 네. 소화 기능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네. 요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네, 췌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네. 십이지장 내로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과 예, 혈액 내로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예, 예, 외분비 기능에는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리파제,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를 분비하고요. 네, 그리고 또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그 알칼리성 물질도 분비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가 그 음식이 위산에 의해 십이지장에 내려왔을 때 이 예, 탄산수소 나트륨에 의해서 위산이 중화되어서 예, 십이지장 벽을 예.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십이지장 내에 분비된 여러 소화효소들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예, 그 두 번째로는 내분비 기능이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거 당뇨하고 관련된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당을 예,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에 당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당을 세포 내로 끌어당겨서 예.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고요. 예, 글루카곤은 반대로 작용해서 예.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어서 예. 우리 몸의 혈당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췌장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네, 단백질, 맞습니다. 지방, 탄수화물 세 가지 3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나오는 것이고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위액이 굉장히 강한 산성인데 네. 이게 위를 지나서 이렇게 장으로 내려가면 이 위액에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췌장에서 나오는
그 강알칼리 성분이 중화를 시켜주고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맞습니다. 되고, 그리고 또 내분비 기능도 지금 이제 혈당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 조절하는 기능도 사실은 췌장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이 췌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유추가 가능하죠. 아마 소화가 안 될 것이다. 네. 뭐 혈당이 잘 안 잡힐 것이다. 이런 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일단 배가 너무 아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췌장이 일단 붓게 되겠죠. 예. 붓게 되면 췌장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게 돼가지고 네. 심한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복통. 예, 이 복통은 이제 명치 쪽에 깊게 생기면서 네. 등 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누우면은 통증이 심해지고요. 예. 앞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예. 이분들이 거의 너무너무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다시피 해서 응급실로 보통 오시는데 네. 자세가 이렇다고. 자세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실제로 허리를 펴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와 뒤쪽의 척추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좀 구부리면 예. 조금 눌려지는 게 덜하겠죠. 예, 예. 췌장이 또 붓게 되면은 예. 췌장 내에는 당관이라는 게 길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같이 누르게 됩니다. 예. 방관이 좁아지는 거지요. 예, 예. 네. 그렇게 되면 담즙이 당관 정체돼 가지고 예. 다시 간으로 역류되면서 아. 우리 몸에 황달이라는 얼굴이 노랗고 눈이 노란 황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 때 간이 나쁘면 황달이 온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췌장이 나빠져도 황달이 올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간에서 담즙이 생기는데 예. 간 기능이 떨어져도 이게 혈류로 역류되어서 황달이 올 수 있지만 네. 이게 십이지형으로 배출이 되지 않아도 예. 황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이하게 아주 심한 복통 그리고 간이 아닌데 췌장이 나빠져도 황달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또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나요? 네, 또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예. 소화 요소의 분비가 감소하겠죠. 그렇겠죠. 이에 따라 소화가 되지 않고 예. 간혹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예. 지방변을 또 보게 되고요. 지방이 섞인 변을 보게 되고 네, 그리고 이것들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예. 체중 감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내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예.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예. 당뇨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기존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예. 당뇨가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악화될 수도 있고. 네네. 예, 예. 그래서 이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게 요즘 우리 뭐 급하게 먹으면 체에서 트림 끄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진짜로 소화가 안 돼서 지방이 변으로 나오고 막 체중도 막 빠지고 할 정도로 아주 네, 심각한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 소화 불량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뇨도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췌장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네, 먼저 췌장의 베타 세포의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하고 네. 이에 따라 혈당이 올라가겠죠. 예, 즉 당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췌장의 염증성 질환인데요. 예. 췌장에 급격히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네, 급성 췌장염이라 하고요. 급성 췌장염. 예, 이러한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서 췌장이 위축되고 예. 딱딱해지고 네.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예. 이거를 또 만성 췌장염이라고 합니다. 만성 췌장염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췌장에 또 여러 가지 물혹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만성 질환입니다. 예, 예, 예. 예, 여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상피 세포로 예쁘게 둘러싸여 있는 예. 저류 낭종이 있고요. 예. 염증이 생겨서 물고랑이 생겨서 예. 실제는 낭종은 아닌데 가짜 낭종이라 해가지고 예. 가성 낭종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 종양성 특징, 예. 자라나는 특징을 가진 낭성 종양, 여러 가지 종류의 낭성 종양도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예. 췌장 세포의 유전적 변이로 인하여 네. 악성 질환, 즉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췌장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게 췌장이 잘못되면 이제 당뇨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해 네. 주셨는데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정리를 선생님 해 주시죠. 네, 실제로 췌장 속에는 약 네. 100만 개의 랑게르 한스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세포 집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일의 병리학자 랑게르 한스가 처음 발견했다 해서 예.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예. 그 세포 집단 안에는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는데 예. 알파 세포는 글루카곤을,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예. 특히 이게 베타 세포의
그 기능이 이렇게 예. 떨어지게 되면은 예.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렇죠. 그에 따라 혈당이 올라가서 예. 당뇨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게 대표적으로 사실은 일형 당뇨라고 하는 건 거죠. 예, 일형 당뇨입니다. 보통은 이제 처음부터 소아들한테 잘 오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져도 예. 이게 같이 이형 당뇨도 같이 겹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췌장에 이제 병이 생기면 예. 이렇게 당뇨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자, 췌장이 분명히 당뇨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이 망가진 분, 당뇨에 걸린 분들은 췌장이 약하다, 혹은 췌장을 못 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췌장의 전체 용적의 95%는 예. 이게 소화와 관계되는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예. 대충 약 5%에서만 인슐린 분비와 같은 내분비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당뇨병이 생겼다 하더라도 예. 뭐 소화 기능과 같은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네. 모두 망가졌다고 보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 걸리신 분들도 네. 이미 췌장은 어느 정도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내분비 기능의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예. 대부분의 성인의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당뇨 같은 경우에는 네. 인슐린 분비 기능이 모두 망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 일부는 남아 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우리 몸의 그 인슐린에 대한 네. 이게 감수성이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떨어져서 그러죠. 네, 네. 당뇨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당뇨병이 있다 해서 네. 췌장이 모두 망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러면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자,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뭐 이렇게 좀 뭐 외분비도 잘 안 되고 내분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췌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그럼 평생 앞으로 계속 당뇨약을 드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한 번 망가진 췌장의 베타세포는 네. 대부분은 회복이 되지 않고요. 예.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분비량은 점점 더 감소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당뇨병 있는 환자들이 당뇨약을 먹지 않게 되면 네.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예. 그 남아있는 췌장의 베타세포들이 예. 더 많은 일을 하고 지치겠네요. 더 많이 지치고 예, 예. 그래서 점점 더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당뇨약은 안타깝지만 네. 예. 평생 드시는 게 오히려 췌장에 남아있는 췌장의 베타세포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췌장을 다치셨거나 췌장을 수술을 해서 이렇게 도려내셨거나 하신 분들은 네. 당뇨약을 계속 드실 수도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건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사소한 질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뇨약 오래 먹으면 췌장을 망가뜨린다던데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초기에 우리 발명된 이제 당뇨약들이 예.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조절하는 약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면 지치겠네요, 진짜. 예, 자꾸 이제 췌장을 쥐어짜서 예. 인슐린을 분비시키니까 아. 그래서 이제 당뇨약을 먹으면 췌장이 나빠진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 네.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 네. 효과를 좀 증대시키거나 네. 당을 오히려 소변으로 배출시키면서 예. 이렇게 작용하는 약들이 이제 개발됐고요. 예. 실제로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모든 당뇨약이 췌장을 망가뜨린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예. 당뇨와 췌장의 관계는 이러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급성 췌장염 그리고 만성 췌장염이 있습니다. 네네. 급성 췌장염 선생님 요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급성 췌장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예. 췌장이 이제 급격히 갑자기 염증이 아까 생기는 그 말씀드린 질환입니다. 그 복통.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요거. 예. 예. 그래서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게 췌장이 붓게 되고 예. 그 정도에 따라서 췌장 주변에 물이 차거나 예. 췌장 조직이 괴사되거나 췌장 조직이 괴사되면 굉장히 큰 일일 것 같은데요. 썩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염증이 전신으로 번지면서 심지어 혈액을 타고 이런 염증들이 네. 주변 장기, 예. 콩팥이나 폐와 같은 이런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예. 심해진다고 하면은 예. 사망까지도 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예. 자, 그럼 이 급성 췌장염이 왔을 때 특징을 일단 제가 복통하는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다른 증상 뭐가 있나요? 그 췌장에 혈액을 피검사를 하게 되면 네. 췌장 효소라는 아밀라제 리파자라는 예. 소화 효소가 있는데요. 예. 이 소화 효소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요. 예. CT나 영상 검사를 하게 되면 췌장이 부어 있거나 주변에 물에 차 있는 예. 췌장의 염증 소견이 관찰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 예. 저희가 이제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오신 분들에게 급성 췌장염이 의심이 되면 이런 검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급성 췌장염이 왜 생길까? 저는 사실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네. 이런 분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급성 췌장염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원인은 네. 과도한 음주와 담석입니다. 술과 담석. 예. 그래요.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예. 예, 술을 이렇게 과도하게 먹다 보면 네. 그 술의 분해 산물이 예. 췌장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공격하면서 췌장 내의 췌관을 파괴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췌장액이 분비되다가 그 파괴된 췌관을 통해서 네. 이 췌장액이 자신의 몸을 다시 공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췌장이 녹게 되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담석도 이게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예. 담석은 담낭 안에 돌이 있는데 예. 담관을 통해 십이지장 근처로 내려오다가 네. 췌관과 만나는 부위에 돌이 박히는 경우에는 예. 췌관도 막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췌장액이 이 돌에 의해서 막혀 있으니까 역류가 되고 예. 췌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좀 술을 잘 드시던 분이 어느 날 평소처럼 술을 먹었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왔다. 네, 알고 봤더니 급성 췌장염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네. 담석이 췌관에 끼게 되면 네. 그것도 급성 췌장염이 올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술 드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연령대는 선생님 어떻습니까? 젊은 분들이 술 마시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은가요? 대체로 급성 췌장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30대에서 50대 후반 연령대가 가장 한참 많습니다. 드실 때 연령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응급실로 이렇게 배를 부여잡고 네. 대굴대굴 구르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급성 췌장염인 경우가 많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성 췌장염은 선생님, 그럼 급성 췌장염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급성 췌장염이 염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네. 췌장의 조직이 이제 위축이 오고 네. 그리고 좀 딱딱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네. 이것을 바로 이게 만성 췌장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성 췌장염의 약 70% 정도에서는 예. 이게 장기적인 잦은 음주가 그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착잡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코올 분해 산물이 췌장을 또 공격하는 것도 있고요. 예. 더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 술을 먹다 보면 췌장액의 단백질 양이 증가하고 점도가 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췌장이 자주 막히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막히게 되면은 다시 역류돼서 네. 췌장염이 생기고 예.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그렇죠. 딱딱하게 굳으면서 섬유화가 생기고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마음이 좀 착잡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술을 먹고 나면 배가 꽤 아프다가 살짝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면 네. 이런 게 반복된다면 이런 분들 만성 췌장염 같은 거 한번 의심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인 불명으로도 사실은 20-30%에서는 만성 췌장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술을 복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속이 안 좋은데 위내시경을 해보면 또 괜찮다. 예. 근데 계속 불편하다. 어, 이러면은 혹시 췌장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예.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소화불량이 예, 된다든지 예. 식후에 배가 아프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되면 배가 아프고 막 설사도 하고 뭐 이렇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아마 위내시경도 분명히 받아 보셨을 예, 텐데 대부분 받아봅니다. 괜찮다라고 결과를 네. 받으면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뭐냐? 알고 봤더니 췌장염일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예. 자,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만성 췌장염이 있었다. 이분들이 췌장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우리 뭐 간염이 지속되면 간경화가 되고요. 예. 간경화가 되면 그 일부에서 또 암이 발생하기도 하죠. 예. 그 췌장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췌장염이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이 되고 예. 만성 췌장염의 일부에서는 네. 또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만성 췌장염 환자 같은 경우에 암의 발생률을 보면은 네. 일반인에 비해서 최대 16배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16배요. 네네. 예. 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예. 진단 초기 10년 동안만 발병률이 좀 높고 예. 그 이후로는 점차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술 때문에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네. 이후로 술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 췌장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만성췌장염이 이게 안 걸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 특히나 우리가 음지 위에 복통이 생겨서 네. 급성췌장염이 한 번이라도 생겼던 분들은 예. 사실은 뭐 좀 안타깝지만은 예. 절주가 아니고 예. 금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주. 네. 줄일 생각하지 말고 아예 끊어라. 예, 술이 본인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예. 그 췌장이 그 정도로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에 만성췌장염으로 이게 넘어갈 확률이 높고 예. 또 이건 또 나중에 암과 같은 걸 이게 위험 요소가 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췌장염이 심하게 왔던 분들은 예. 사실은 뭐 술을 안 먹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선생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술 끊으라는 얘기 안 하는데 췌장 질환은 무조건 술 끊으라 얘기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술 끊는 거를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막 환자들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정신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나이가 들고 할 일 없고 이러면은 네. 그래도 한 잔씩 먹으면서 이게 예. 시름을 달래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 끊으라면은 예. 그것도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술에 의해서 이제 췌장이 감당할 수 있으면 예. 뭐 사실은 자수셔도 되겠지만 네. 급성췌장염까지 생겼던 분들은 예.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수명이 단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음.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금주를 권합니다. 예. 줄이지도 말고 그냥 끊으셔라. 예, 끊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술을 좋아하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네. 술을 드실 체질이 아니에요. 다른 이런-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췌장이 간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네,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만성으로 가면 꼭 간 경화가 오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오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음. 딱딱하고 쪼그라들고 예. 간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쪼그라들면서 굳어지는 병이 예. 간경화죠. 예. 그러면 간처럼 췌장도 많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증상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그 네. 침묵의 장기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췌장이 한 50% 정도 망가지면서 당뇨가 발생하고요. 예. 한 80% 이상 망가지면 예. 실제로 소화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 전에는 실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네, 맞습니다. 간처럼 췌장도 굉장히 예. 아껴줘야 되겠다. 예,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아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줘놨는데 예. 너무 함부로 써버리면 어. 나중에 이제 이걸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존재는 숨어서 계속 일하시다가 끙끙 앓다가 나중에 병이 생기시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췌장염이 이제 생기면 치료해야죠. 네. 급성 췌장염이 생기신 분들은 보통 입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아프니까. 네. 너무 아프니까 입원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별로 치료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급성췌장염의 이제 기본 치료 원칙은 예. 췌장이 스스로 예. 회복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를 주고요. 예, 그리고 금식을 해서 췌장에서 췌장 소요 효소가 분비되지 않고 췌장이 쉬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게 됩니다. 췌장이 쉰다라는 건 결국 뭘 안 먹는다라는 얘기인 건 거죠. 그렇죠. 계속 먹게 되면 췌장액이 분비되고 예. 파괴된 췌관을 통해서 또 자신의 몸을 녹이게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금식을 하는 것 초기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또 영양분이 부족하겠죠. 네, 그래서 영양수액제를 네. 전해질이나 영양수액제를 달아서 영양을 또 공급해 주는 주사로 것이 영양은 주시는 중요합니다. 거고. 예, 그리고 또 주변에 혹시 이제 치료 도중에 네.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만성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복통은 진통제로 이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떨어진 기능을 보충해 주는 것이 주된 치료입니다. 혈당도 뭐 잘 안 잡힐 것 같고, 예, 그렇죠? 안 잡히면 이제 인슐린을 보충해 주고 네,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제를 보충해 주게 됩니다. 네. 네. 그런 치료들을 하면서 이제 췌장이 원래 기능을 찾도록 기다리는 건 거죠. 네, 네. 굶기는 게 이제 술 먹었다고 미워서 굶기는 게 아니라 네네. 췌장이 쉬어야 되니까 이제 네.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처음 급성췌장염으로 입원하시면 예. 초반에 그거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환자분한테 효소가 분비되면 예. 췌장이 다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 예. 이걸 자세하게 좀 설명해서 예. 이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병이 있었죠. 이제 낭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무록을 말하는 건데 네네. 췌장에 무록들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선생님. 요거 네네. 가장 흔한 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가장 흔한 것은 췌장의 염증이나 예. 외상에 의해서 네. 물고랑이 생겨서 예. 생기는 가성낭종입니다. 가성낭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가짜다라는 얘기인 거죠. 가짜입니다. 실제로 낭종에 벽이 없는 거죠. 아, 그냥 그럼, 염증 때문에 물고랑이 생겼기 때문에 예. 그냥 낭종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금방 사라지겠네요. 네, 대부분의 같은 경우에 약 70% 이상에서는 예. 자연 소실됩니다. 다행입니다. 예. 이게 가장 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는 이제 특별하게 주변에 염증이 생기지만 않는다면은 예.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 종양성 특징, 예. 즉 자라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낭성 종양들이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낭성 주머니 안에 좀 예. 맑은 액체가 있는 것이 예. 이제 장액성 낭성 종양이라 하고요. 예. 전체 낭성 종양이 한 18% 정도에서 존재하고요. 예. 끈적한 점액이 들어있는 경우, 예, 그런 경우에 점액성 낭성 종양. 예. 그리고 이게 췌장관이 늘어나면서 예. 그 안에 점액을 머금고 있는 게 예. 췌간 내 유두상 점액성 낭성 종양. 이름이 되게 길고 깁니다. 어렵네요. 예. 예. 우리가 의사들은 주로 IPMN이라고 IPMN, 이게 예. 한글은 너무 길기 때문에 예. IPMN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 한 대략 한 39% 정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액성, 점액성, 그다음 뭐 IPMN 여러 예. 가지 형태의 낭종들이 있는데 네네. 종류도 뒤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케이스도 네.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네. 선생님 이게 어느 게 더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 거고 더 위험할 수 있습니까? 장액성 낭종 같은 경우는 이제 맑은 액체가 있는 경우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어. 대부분 경과만 관찰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끈적한 점액을 가진 경우에는 네. 이게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이게 조금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이제 추적 관찰을 좀 꼼꼼히 하고 예.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로 뭘 어떻게 수술을 하거나 뭐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추적 관찰하면 그건 몇 개월 간격으로 선생님이 관찰을 하면 되나요? 보통은 6개월 간격으로 6개월 하고 간격으로?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뭐 3개월에서 1년 사이 이게 변화를 주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뭐 MRI나 CT 같은 걸 찍어 보셨겠죠. 네네네. 예, 이렇게 보시고 이게 점액성이고 뭔가 성질도 좀 안 좋고 하면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 췌장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수술의 합병증도 높고 예. 사망률도 높습니다. 수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 예.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인 거죠.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수술 합병증이 높은 편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술을 하는 군에 대해서 선정하는 게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낭종이 이게 황달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든지 네. 그리고 낭종벽 내에 예. 5mm 이상의 네. 고형 결절들이 발생하든지 예. 그리고 이제 주체관이 이제 10mm, 1cm 이상 확장이 된다든지 예. 그리고 점액성 낭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사이즈가 4cm 이상이 된다든지 예. 그리고 간혹 이제 세포 검사를 바늘로 찔러서 검사를 해보는데요. 예. 그 안에 고도 유형성이든지 암이 예.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때에만 이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예.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조금 감수하고라도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거는 위험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그 안에 점액성, 뭐 아까 말씀하실 때 또 IPMN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흔한지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 낭성 종양 중에서는 예. 아까 빈도가 조금 높다고 했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게 췌간 내 유두상 점액성 낭성 종양인데 예. 말 그대로 췌간 내에 있는 네. 세포가 유두상으로 네. 이게 육모 모양으로 이게 네. 증식하면서 예. 그 안에 점액을 머금고 있는 예. 이게 종양을 말합니다. 췌관 안에서 생기니까 췌관이 막힐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췌관이 확장되고 예. 막히고 점액이 박혀 있으니까 예. 염증이 많이 생기고 세포의 변화가 잘 생기고 예. 그 암이 잘 발생하게 되겠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크게 두 개로 이제 분류하게 되는데요. 네. 췌관의 큰 가지, 네. 큰 가지에서 발생하는 주췌관형과 네. 장가지에서 발생하는 분지형이 있습니다. 예. 이게 큰 가지에서 발생하는 주췌관형 같은 경우에는 예. 약 70% 정도에서 예. 암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예. 진단 당시에
암이 동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는 보통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수술을 합니까?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경우가 거의 39% 정도, 40% 가까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게 뭐 국내 보고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 때문에 수술하시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고. 네네. 지금 저희 보시면서 사실 건강검진 요즘 받으시면 초음파도 다 하고 뭐 CT, MRI까지 찍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췌장에 뭐가 있는데요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겁니다. 네네. 이게 뭐 물혹이 됐건 아니면 네. 뭐 조그마한 진짜 혹이 됐건 뭐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 네. 검사를 어떤 걸 받아봐야 되는지 네. 검사를 받고 이제 앞으로 추적 관찰만 합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검사를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게 네. 궁금해지네요. 보통 뭐 가장 간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네. 복부 초음파이기는 한데요. 예. 초음파는 이게 음파의 특성상 뭐 물은 잘 통과하는데 공기를 공기는- 통과를 못 합니다. 예, 공기는 튕겨 나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췌장의 경우에는 예. 이게 공기가 많은 위나 장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를 하게 되면 췌장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기를 통과할 수 있는 예. 방사선을 이용한 복부 CT나 CT나 자기장을 이용한 복부 MRI를 촬영해야지 예. 췌장을 자세히 관찰하고 예. 췌장의 나쁜 병들을 예. 잘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나는 췌장이 걱정이에요. 자, CT 한번 찍어주세요. 해서 가면 이건 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무조건 그렇게 검사를 막 하기는 그렇고 앞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소화 기능이 안 좋거나 속이 불편한데 위 내시경에서는 이상이 없다. 예. 근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예.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닌데 네. 이상하다. 예. 이런 경우에는 위 뒤쪽에 있는 췌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CT를 한번 찍어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췌장을 조금 더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 췌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습관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췌장의 이제 주요한 기능은 예.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 기능인데요. 예. 무엇이든지 많이 쓰고 예. 험하게 쓰면은 네. 닳고 고장이 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췌장의 소화 기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예.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췌장 세포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검주나 절주나 금연을 하시는 것이 예. 췌장 건강의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고 예. 근력을 키운다면은 네. 췌장의 베타 세포 또한 예. 일을 적게 하게 돼서 예. 이게 우리 췌장을 건강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은 사각지대에서 혼자 고생을 하고 있었던 췌장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알아봤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노지훈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방송한 것 중에 오늘 가장 강력한 금주 캠페인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야식을 줄이고 술을 줄였던 계기는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야식을 먹고 술을 먹는다는 게 사실은 입은 즐겁지만 그동안에 소화하고 해독하느라 우리 몸 전체가 나머지가 밤새도록 고생을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겁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